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선생님이 뭔가 이제 마인드맵처럼 준비를 해서 1차 함수의 1차 함수와 그래프 네 번째 대단원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해. 근데 1차 함수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소단원이 준비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대단원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5, 6, 7까지 복습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근데 너네들 이거 함수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까먹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개념도 다 거의 볼 거고 그 개념과 관련된 아마 문제는 하나씩 볼 수나 있으려나? 완전 오늘 시간 막 2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 함수의 4개의 대단원을, 소단원을 공부하려면 2시간도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알짜배기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지. 맞아? 근데 애초에 너무 선생님하고만 이런 진도를 맞출 필요가 없고 너희들 스스로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공부라는 건 어차피 원래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기간을 좀 잘 정해놔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땐 시기가 뭐 9월 달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 달이고 11월 달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11월 달도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벌써 12월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는 거는 11월 말이고 너네들은 참고로 이거 12월 달에 볼 수도 있겠다. 그치? 어쨌든 그래서 함수를 만약에 이때 배웠어. 이때 선생님이랑 같이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 쌤 입장에선 다음 주고 너네들 입장에선 오늘 또 함수를 이렇게 복습을 할 거야. 그러면 솔직히 인간의 기억력으로는 이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까먹기가 마련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학교에서 함수를 마냥 배우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너희들 스스로도 계획을 잘 짜서 이 한 중간쯤에는 스스로 복습, 함수에 대해서 스스로 복습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너네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거 아니지. 집에서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뿐더러 온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을 거야, 얘들아. 스스로 공부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쌤은. 알겠지? 그래서 함수뿐만이 아니라 확률도 마찬가지고요. 뭐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들, 입체 도형이나 평면 도형 같은 경우도 너네들이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공부란 꽃보다 공부는 곧 복습이다. 알겠지? 복습 잘 해봐, 얘들아.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으니까 1차 함수와 그래프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함수의 뜻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로는 교과서 98쪽이고요. 처음에 보면 당연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함수라는 단어를 안 썼다가 중학교 2학년 들어와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단어인데 함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함수의 정의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먼저 정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변수 x, y가 있어서 쌤은 간단하게만 쓸게. xy에 대하여 x가 변함에 따라, 즉 어떤 두 변수를 기준으로 할 건데 하나는 이제 계속 변해. 어떤 변하는 값이야. 근데 x가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는 게 있어. 대신에 하나씩 정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일 우리는 y를 x의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괜찮을까? 이렇게 또 동글뱅이를 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보면 x는 변할 건데 x가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뭐 x, y라고만 지칭하니까 뭔 말인지 어렵지.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예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봐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도 맨 처음에 함수의 예로서 어떤 걸 알려주고 있냐면 변하는 거 이제 먼저 변하는 거를 먼저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변하는 것을 높이로 지정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얘를 x라고 둘 거야. 그래서 x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맨 처음에는 지표면 0km 있다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1km 올라가고 2km 올라가고 3km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높이를 변수 x라고 둘 수가 있겠지. 맞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뭘 지정해 줄 수가 있냐면 온도를 정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걔를 이제 y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지표면에 있을 때 온도는 몇 도라고 할 거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25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얘들아, 높이가 올라가면 온도가 점차 내려가는 거 알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정해 줄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규칙성이 있어서 어떻게 변할 거냐면 1km 올라갈 때마다 6도씩 내려가. 6도씩. 그래서 여기는 19도, 그리고 여기는 13도, 그리고 여기는 7도, 그리고 여기는 1도. 엄청 추워지겠지. 4km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추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뭘 말한 거야? 바로 함수의 예를 말한 거야. x는 높이라서 계속 변해지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온도를 정해줄 수 있지.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바로 이 온도 y를 높이 x의 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y를 x의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을까? 이해되지? 이런 게 함수야. 그러면 함수가 아닌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함수가 아닌 예? 아닌 예. 함수가 아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쌤은 어떤 걸 생각을 했었냐면 x를 날짜로 지정을 해줄 거야. 날짜. 그래서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해줄 수 있겠지. 아니, 지정해 준다기보다는 변해가겠지, 날짜가. 맞아?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정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그날 먹은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너네 각자 다 써봐. 25일 날 뭐 먹었어? 쌤은 사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지정을 해놓을게. 그냥 막 지어낼게. 급식을 먹었는데 25일 날 급식 뭐 나왔더라? 사실 기억 안 나. 그냥 김치찌개라 해. 김치찌개를 먹었어.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었어. 그리고 저녁으로는 뭘 먹었냐면 삼겹살을 먹었다 쳐. 삼겹살. 또 26일 날에는 뭘 먹었을까? 26일 날에는 나 명백하게 기억나. 왜냐면 어제였거든. 급식으로는 오리고기 먹었어.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나 진짜로 삼겹살 먹었어. 이날은 삼겹살 안 먹었는데 이날은 삼겹살 먹었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쌤이 y를 정해줄 수가 있겠지. 맞을까 얘들아? 그리고 오늘은 아직 급식을 안 먹었는데 점심으로 뭐가 나올 예정이냐면 짜장밥이 나온대. 짜장밥 이렇게. 근데 우리는 날짜가 이렇게 또 변해짐에 따라서 정해줄 수 있지만 정해지는 게 지금 몇 개씩 정해지냐면 2개 혹은 뭐 하나 혹은 아침 점심 저녁 먹었으면 3개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지정이 될 수가 있잖아.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얘들아. 함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씩만 정해지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방금 높이와 온도로 예를 들었던 거는 함수가 맞고요. 날짜랑 먹는 걸로 지정했던 것은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수로서 나타내는 거를 조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마인드맵이 굉장히 커지겠는데 마음에 들어. 쌤은 쭉 끌고 와서 문제를 뭘 갖고 올 거냐면 교과서 문제 쌤이 띄워줄게. 자, 요거는 교과서 99쪽에 있는 예제 1번 문제인데 얘들아, 문제가 뭐라 나와 있냐면 y가 x의 함수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별했었지. 함수인 것과 아닌 것 구별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자, 문제 상황이 뭐냐면 넓이가 24로 고정이 되어 있는 직사각형에서 가로를 x라고 해서 이 x는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변한다. x가 이제 계속 변할 거야. 그래서 x를 지금 1번 문제 푸는 건데 x를 가로의 길이라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할 거야.
그때마다 이제 y 값은 정해질 건데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봐. x가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로 고정이 되어야 돼. 그래서 x가 만약에 1이라면 우리가 이 24라는 값은 x랑 y를 곱해서 나오는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x가 1이면 y는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24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또 반대로, 아니 마찬가지로 x가 2로 바뀌었어. x는 이제 계속 바뀔 거니까 x가 2로 바뀌었어. 그럼 y는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y가 요거에 의해서 24로 고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12여야 곱했을 때 24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될까 얘들아? 또 x가 또 변해. 3, 4 하지만 고정되는 건 뭐야? 곱했을 때 24여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에 의해서 x가 3이든 4든 y는 하나씩 정해진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봐봐. 그러면 하나씩 정해지잖아. 즉 x는 변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y가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지. 1번은 함수야 얘들아. 괜찮을까? 이해되지? 그 다음 2번을 보면 자연수 x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x는 변할 거야. 계속 1, 자연수니까 1, 2, 3, 4, 뭐 5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할 거야. 그치? 근데 그거에 따라서 y를 뭐라고 정해줄 거냐면 약수라고 정해줄 거야. 오, 약수도 우리 구할 줄 알지. 1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의 약수는 뭐가 있어? 2의 약수는 1하고 2. 이렇게 지금 바로 두 개가 나타나자마자 이건 바로 때려쳐야 돼. 얘는 바로 뭐다? 지금 하나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정해지긴 정해지는데 하나씩 정해지지 않았지. 바로 때려쳐야 돼.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함수가 무엇인지 이제 잘 판단할 수 있겠지 얘들아? 최소한 정의에 입각해서 너네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함수값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서는 그 페이지 이제 100쪽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우리 함수 배울 때 y는 x의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이거 파란색으로 썼던 거 기억날까? 얘를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쓰기로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가 지금은 우리는 y를 x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이 문장을 굉장히 짧게 써서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x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써버릴 거야. 왜냐면 이걸 영어랑 수식을 이용해서 쓴 건데, 함수가 영어로 하면 function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영어로 말하면 뭐 y is function of x 뭐 이런 식으로 쓰려나? 나 모르겠네. 갑자기 영어로 쓰려고 했더니만 뭐 그렇게 하겠지. 근데 수학에서는 어쨌든 그 영어의 대문자, 영어의 앞에 글자를 따와서 y는 x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수학에서는 쓰기로 한 거야. 엄청 편리해지지 얘들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호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x는 계속 변해질 거고 또 y는 정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y 값이 fx라고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y 값을 우리는 그냥 함수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이 정해지는 값, x가 변함에 따라서 정해지는 y의 값을 얘를 그냥 바로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y가 함수값이야 얘들아. y가 뭔 말이냐? 그럼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것도 슉 하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면 먼저 함수를 가져와야겠지. 그래서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보면 사과 한 개가 250g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그런 사과가 있는데 x를 뭐라 둘 거냐면 x가 바로 그 사과의 개수야, 개수. 그래서 x는 계속 변할 거지. 맞아? 변하는 게 x였잖아. 그래서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또 y는 x가 변함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 y를 무게로서 정해줄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을 찾을 수가 있을까? 정해줄 수 있을까? 당연히 있겠지. 왜냐면 한 개가 250g이니까 한 개는 당연히 몇 g이야? 250g. 그리고 두 개면 몇 g이겠어? 그렇지. 그냥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500g. 그리고 다른 것들도 750이나 1000g입니다. 라고 정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엄연히 우리가 1차 엄연히 함수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그 중에서 함수 값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바로 이 y 값을 그냥 함수 값이라고 해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함수 값이라는 것은 x가 정확하게 말하면 x의 함수 값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x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y를 지정해줘야 되지, 정해줘야 되지. 그 정해지는 y의 값을 우리는 x의 함수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 문제에서는 x의 함수값이라고 지정을 아예 물어봐 주는 거든. 그래서 5일 때 x가 5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즉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면 x가 변할 건데 5로 변했다면 그때 정해지는 y의 값은 몇인가요? 즉 5개가 있다면 그때 정해지는 무게는 얼마인가요를 찾아봐라 이거지. 그럼 그때 우린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함수값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F5는 무게로서 1250g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이거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은 그냥 x가 정해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동글뱅이 이렇게 쳐주고요. 동글뱅이. 그 다음에 이건 바로 넘어가고 1차 함수로 가봅시다. 1차 함수는 교과서 101쪽인데 함수긴 함수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 모양이 어때야 되냐면 바로 y 값이 ax 플러스 b라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야 돼. y가 x의 1차식으로 표현되면 그거를 우리는 1차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신 여기는 조건이 붙어 1차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와 b는 상수이고요. 그리고 a가 무조건 0이면 안 돼.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여기가 지워지면서 우리는 y는 b 그냥 상수항만 남잖아. 이건 1차식이라고 말 안 해주고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a는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1, 얘는 1차 함수가 맞아 얘들아. 1차식이니까 그치? 근데 y는 x제곱 플러스 4,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1차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 여기서 차는 차수를 뜻해. 차수. x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가 이제 차수였잖아. 그래서 x가 1차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x가 2번 곱해져 있지. 2차야 2차.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게? 얘를 1차 함수라고, 1차 식이라서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차 함수라고 하게? 그렇지, 얘는 2차 함수야. 너네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유추해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지 1차 함수는 아니라는 거. 또 아닌 얘가 뭐가 있을까? 또 1차 함수가 아닌 얘는 이런 거. 이것도 1차 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분모에 x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분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그냥 분수식이다, 분수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1차 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1차 함수랑 관련된 문제를 그래도 하나는 풀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쌤이 교과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볼게. 그래서 1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 쭉 끌고 와서 문제 가져와 볼게. 자, 문제 가져왔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속력이 분속 3km. 이게 뭔 말이냐면 1분당 3km를 이동하는 기차를 타는 거야. 알겠지? 굉장히 빠른 거야. 3km가 굉장히 먼데 그걸 1분 만에 도달하는 이제 기차를 타고 170km 떨어진 지점까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속도 개념,
거리 개념 그리고 시간 개념 이거 물어보는 순간 거속시의 개념을 딱 떠올려야겠지. 맞아? 그래서 거속시 개념은 충분히 알 거라 생각해 얘들아. 몰랐던 친구들도 지금 쌤이랑 배워보면 되겠지. 거속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키마우스 거꾸로 그리는 거 그치? 이런 거 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였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분모 역할이야. 시간은 반대로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지. 맞아?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문제를 마저 읽으면 기차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즉 x는 계속 변하지. 맞아? 1분, 2분, 3분 이렇게 변할 건데 그때마다 뭘 정해줄 수 있냐면 남은 거리 170km까지 도착하기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해줄 수가 있겠지. 맞아? 그거를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함수이긴 한데 당연히 함수이긴 한데 1차 함수인지도 말해봐라. 이 문제거든. 와우. 먼저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x가 변할 거고 우리는 y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y라는 것은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여기서 속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속 3km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분이 지났을 때인 거니까 x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y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3x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값이 뭐냐면 이 거리는 x분 지나고 나서 이동한 거리야. 이동한 거리. 즉 1분 지났다 그럼 3km 이동한 거고 2분 지났다 그러면 6km 이동한 거고 3분 지났다 그럼 9km를 이동한 거야. 근데 지금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 뭐여야 되냐면 y를 남은 거리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뭔 말이냐면 170km를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170km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동한 거리는 여기 출발점이 여기라고 했으면 점점 쭉쭉쭉 이동하면서 여기가 이동한 거리겠지.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동한 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반대편 남은 거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이 남은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당연히 전체 거리에서 이동한 거리를 빼면 남은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지금 이 y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는 틀린 표현식이고 y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거냐면 170에서 이동한 거리 3x를 빼줌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좀 어렵지. 그치? 그냥 이동한 거리 물어봤으면 y는 3x라고 편하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꽤나 재밌었던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리고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이냐? 당연히 1차 함수지. x가 지금 한 번 곱해져 있고 x가 존재하잖아. 이렇게 분자에다가 분모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1차 함수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맞는데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1차 함수입니다. 뭐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함수의 뜻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x축과 y축으로 된 2차원 평면상에서 이 1차 함수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표현을 하는 것을 얘를 그림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제 1차 함수를 가져왔어. 그럼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래프라는 것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이라고 하지. 우리는 이거를 맞아? 수학에서. 그래서 이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데 좌표 평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좌표를 한번 가져와 보면 좌표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2x 플러스 1이 어디를 지났는지 파악을 해야 돼. y는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x가 변할 거야. 0, 1, 2, 마이너스 1까지도 한번 해볼까? 그럼 y 값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x가 0일 때에는 곱해지면 어차피 0 되지? 그래서 뒤에 1만 더해지는 게 살아남으니까 y는 1일 거야. 또 마찬가지로 x가 1이거나 2일 때도 x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2배를 시킨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우리가 y 값은 3이거나 5, 그리고 또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순서상으로서 x좌표와 y좌표에 해당되는 데를 찍어주면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이제 괄호축을 x축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여기가 x축, 여기 세로가 y축인데 x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쭉 x축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이너스 1 여기서 멈추면 돼. 그리고 y도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뜻하는 밑으로 한 칸을 움직여주면 돼. 즉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어디를 찍으면 되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 앞에 있는 걸 우리는 x를 항상 먼저 써줄 거고 뒤에 있는 건 y의 위치를 뜻해.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우리는 0,1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세 번째 점은 1,3, 네 번째 점은 2,5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0,1도 찍어보면 x가 먼저 0에서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위아래인데 1에서 멈춰야 돼. 즉 0에서 멈추고 1 여기지. 0,1은 여기. 그리고 x가 1일 때 y가 3인 거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지. 여기가 1,3. 아까 거 두 번째 거는 0,1.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는 2, x가 2 그리고 y는 5.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찾아낼 수가 있겠다. 여기가 2,5야. 지금 찾아낸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얘들아, 사실은 어떠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이 네 개의 점이 다 일직선상의 위에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일직선상 위에 있어. 요게 바로 1차 함수가 갖는 특징이야. 1차 함수는 항상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래프가 항상 직선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말 그대로 얘네들을 계속 다 대입을 시켜보면 돼. 그래서 점을 계속 가까이 대입을 시키다 보면 점이 가까워지면서 하나의 선이 되겠지. 근데 그 선이 결국에는 직선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노가다 뛰지 말고 그냥 쌤 말을 받아들이면 돼. 그렇지? 물론 노가다 뛰어봐. 노가다 뛰더라도 직선이 무조건 나와. 그래서 1차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가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직선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실, 굉장히 편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사실인데, 두 점만 1차 함수가 지나는 두 점만 알면 그래프 전체를 그릴 수가 있게 돼. 그래프 전체를 그릴 수가 있다. 왜 이 말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지나는 두 점을 알게 되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들아 무조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의 직선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그래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해서. 알겠지? 그래서 뭐 문제를 한번 가져볼까? 문제를 가져보면 자, 이렇게 쌤이 y는 x 플러스 2라는 문제를 가져왔고, 여기 이제 좌표평면이 마련을 해놨어.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뭘 알고 있어? 이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직선임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게 딱 지나는 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아예 전체를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만 구해볼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1, 2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보면 y 값을 우리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x 플러스 2잖아. 그냥 더하기 2만 해주면 돼서 3, 4, 즉 1,3 또 2,4 이렇게 지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점을 위치를 찍어주면 1,3,
2,4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요거를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어떻게 연결하면 돼? 우리는 쭉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굉장히 편리하지. 여러 개를 찍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제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만 구하면, 점 지나는 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전체를 그려낼 수가 있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나오는 개념 중에 알아둬야 될 게 바로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평행하게 이동을 시킬 건데, 그럼 평행하지 않게 이동시키는 건 어떤 게 있냐?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대칭 이동이 있고, 아니면 뭐 회전 이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 있을 때 얘를 대칭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거울처럼 반대대로 대칭을 시킨다거나, 그림 그리기가 어렵네. 아니면 회전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막 회전시켜서 막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것들, 얘를 우리는 평행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우리가 이 개념을 왜 배우냐면 1차 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평행이동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2x가 있고 또 y는 2x 플러스 3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규칙성을 파악을 해보자. y는 2x 플러스 3. 그래서 x 같은 경우를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변화를 시킬 거야. 그때 우리는 2x 값은 어떻게 되고 또 2x 플러스 3은 어떻게 표현될지를 한번 구해보면, x가 각각의 값을 갖고 있을 때 2x의 값은 마이너스 2, 두 배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0, 2, 4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치? 또 2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2x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3, 5, 7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 즉 얘네들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더 명확하게 쌤이 말하고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먼저 일단 가져와 볼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어. 그래서 먼저 EX를 그려보면, Y는 EX를 좌표를 찍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1, 2, 2, 4를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얘가 이제 Y좌표라서 얘도 다른 함수의 Y인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여기, 그리고 0, 0은 여기 원점, 1, 2는 어디를 찍어야 돼? 이쪽이지. 그리고 2, 4 이렇게 찍어서 점을 4개나 찍을 필요 없이 우리는 점 2개만 찍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점 4개를 찍으니까 더 명백하지. 얘도 결국엔 1차 함수라서 직선을 뜻해. 그치? 그리고 2x 플러스 3을 그려야 되는데, 이 2x 플러스 3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점을 찾았으니까 점들을 찍어볼게. 마이너스 1, 1이야. 그리고 0, 3이야. 그리고 1,5고, 그리고 2,7. 2,7은 뭐 대충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7 이렇게. 그래서 얘도 연결을 해주고 나면 1차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도 직선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얘 그래프를 우리가 순서쌍들, 점들을 이용해서 구했다가 아니라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y는 2x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냐면, 그래프를 잘 보면 각각의 점들이 위로 하나, 둘, 셋, 3칸 올라갔다. 다른 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3칸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파란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기 위해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그림에서. 그리고 그 그림의 결과는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냐면, y는 2x랑 또 얘는 y는 2x에다가 3을 더한 거지, y에다가 3을 더해 준 거지. 맞아?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이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다? y보다 3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자, 그림을 하나 더 가져와 볼게. 이렇게
이런 좌표평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렸어.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얘를 y는 ax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이 y는 ax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ax보다 플러스 1을 해버렸어. 1.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y가 원래 ax였던 게 갑자기 1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y 방향으로 1만큼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y 방향으로 1만큼 늘어나게끔 이렇게 한 칸. 또 뭐 어디 요거를 이렇게 한 칸. 이쪽. 또 여기도 이렇게 한 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려준 게 위에 쪽으로 그려준 게 바로 y는 ax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뒤에 붙어져 있는 이 숫자가 바로 y축에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값이야. 평행이동 되는 값.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만큼, 마이너스 1이면 뭐 오히려 밑으로 내리면 돼. 밑으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밑으로 한 칸 내려가 주면 돼.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 일일이 점들을 순서장을 구해서 이렇게 일일이 찍는 거.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점만 알면 그냥 두 점을 통해서 직선인 걸 아니까 그냥 바로 직선 그리는 거. 세 번째는 평행이동 시키는 거. 그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요. 평행이동이 여기 있었구나. 평행이동 그냥 이렇게 연결시킬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단원. 오늘 시간상 지금 36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소단원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네 번째 소단원은 뭐 다음 시간에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몰라, 내일로 미뤄. 일단 세 번째 소단원만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소단원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제목에 이미 나와 있어. 절편하고 기울기야. 절편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는 거냐면 x축이나 y축, 좌표평면에서 이 축과 만나는 지점의 값을 뜻해. 그래서 x축과 만나면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y축과 만나면 y절편이라고 하는데 그 값을 뭐라고 말해줄 거냐면 우리는 그냥 x절편에서의 x값만, 또 y절편에서는 y값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왜냐면 반대편 x절편에서는 y의 값이 의미가 없고 y절편에서는 x의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값들만 언급을 해줄 거야. 걔네들을 우리는 바로 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 기울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절편 문제를 좀만 더 풀어봅시다. 절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를 y는 검은색으로 해볼까? 문제를 가져와 볼게. 문제를 y는 3분의 2x-2를 함수를 가져올 거고 이거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도 풀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함수가 뭐 어떻게든 그려지면 걔가 x축과 만나는 지점, y축과 만나는 지점을 구하면 그게 x절편, y절편인데,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절편이 갖는 특징을 알면 돼. 특징. x절편과 y절편이 갖는 특징.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x축 위의 점이고 또 y축 위의 점이지. 맞아?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모든 점들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어? 바로 y좌표가 0이라는 특징이 있어. 왜냐면 x축은 오른쪽 왼쪽을 뜻하고 y좌표는 위아래로 뜻하는데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만 이동을 했지 위아래로는 이동을 전혀 안 했지, 이 x축은. 맞아? 그래서 y좌표는 전혀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0이야. 반대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 y축에 있는 파란 색깔 같은 점들은 무조건 다 x좌표가 0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 점을 a, 0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0, b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야. 그래서 y좌표가 항상 0이고 x좌표가 항상 0이다 라는 그 절편의 특징을 이용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해가 될까? 절편이라고 하면 어차피 y가 0이거나 x가 0일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특징 굳이 쓰면 어떻게 하면 돼? x절편은
y 좌표가 0이다. 또 y절편은 x좌표가 0이다. 반대로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의 x절편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x절편. 즉 x절편은 갖는 특징 뭐라고? y좌표가 0. 그래서 y좌표가 0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시키면 돼. 그럼 y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0을 대입시키면 0은 3분의 2x 빼기 2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고, 요 식을 만족시키는 x가 바로 요 직선이 y좌표가 0이 되는 점의 위치야. 그래서 얘 값을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마이너스 2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면서 3분의 2x. 그러면 3분의 2를 지워주기 위해서 역수를 곱해주면 양변에다가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x는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이 함수는 3,0을 지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3,0 여기를 이제 3이라고 하면 3,0 x절편이 바로 3이다 라는 거지. x절편은 x값만 이야기하는 거라서 x절편은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돼.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y절편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y절편은 x좌표가 0인 걸 이용을 해서 y는 3분의 2x 빼기 2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시키면 돼. 그러면 y는 바로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즉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다시 말하면 y절편이 뭐다?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너무 빠른가? 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좀 빨리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니까 이쯤이겠지.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가 x절편도 지나고 y절편도 지난다. 즉 두 개의 점을 지난다는 거 구했고 직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서 연결만 해주면 얘가 바로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x절편과 y절편의 뜻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울기는 1차 함수가 얘들아,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인 걸 알고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갖는 특징 중에 가장 궁금한 성질이 바로 기울어진 정도거든. 기울어진 정도. 그래서 그거를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화시킨 게,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화시켰다. 즉 뭔 말이야? 숫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숫자로 표현을 해준 게 바로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건데, 이 기울기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해줄 거냐면, 얘는 가파른 거고 얘는 완만한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가파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 숫자가 커야 되고, 얘는 숫자로 표현했을 때 숫자가 작아야 돼. 작다라는 것은 0에 가까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지면과 똑같이 기울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를 우리는 기울기를 0이라고 할 거야.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그리고 점점 가팔라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언덕길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울기가 음수가 돼. 음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 줄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걔를 수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게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기울기는 정의를 x의 값의 증가량, 변화량이라고 할까? x의 값의 변화량 분의 y의 값의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해줄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아까 말을 하고 싶었던, 기울어진 정도가 크면 숫자가 커지고 작아지면 숫자가 0에 가까워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면 음수로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 음수로서 표현이 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문제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그런지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가져와 볼게. 자, 그래서 쌤이 기울기가 나와져 있는 문제를 가져와 봤어.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두 개 빨간색, 파란색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직선들의 기울기를 각각 구하시오. 즉 기울어진 정도, 얘네들이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너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다고? 이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x가 분모로 가는구나. 그리고 y가 분자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x가 분모에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래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굉장히 급격하게 경사진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가 얘가 심하니까 얘를 실제로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겠지. 그치? 그리고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힘든 이유는 너네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야. 또 반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그거에 비교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고,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리랑 위로 올라가는 거리랑 거의 비슷해. 괜찮을까? 근데 오른쪽에 기울어진 정도는 앞으로 조금만 나가고 싶어도 너네들은 실제로는 엄청 많이 올라가야지만 앞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심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도, 얘가 이제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고,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기울기의 값이 정해지는 거라서 얘가 이제 분자로 가야 돼. 조금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 얘 x가 분모고 y가 분자겠구나라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정의에 따라서 그럼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빨간 색깔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 변화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두 개의 점을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지. 그러면 빨간색에서 두 개의 점을 먼저 찍어보면 마이너스 2,0하고 0,2가 조금 더 보기가 편한 두 개의 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0,2까지는 x의 변화량 자체는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조심해야 될 게, x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x축에서의 변화량을 뜻하기 때문에 x축은 오른쪽 왼쪽만 신경 쓰는 거야. 위아래로는 y축의 영향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왼쪽 오른쪽으로만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잖아. 맞아?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거는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2로 되었구나 라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분모에다가는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y의 변화량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위아래로만 따지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0하고 0,2하고의 변화량을 위아래로만 따져보면은 위로 두 칸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을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두 칸 간 거라서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2이기 때문에 실제로 답을 쓸 때에는 기울기는 1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 파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화량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점 두 개를 먼저 찾아야겠지. 그래서 점 두 개를 뭐 첫 번째 0,-2와 두 번째 점은 여기로 해줄까? 그럼 여기는 몇 컴마 몇이라고 읽으면 돼? 여기는 3,-4라고 읽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또 위아래로는 얼마만큼 갔는지를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려보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플러스이고 몇 칸 간 거야? 플러스 3이라서 얘의 기울기는 분모에다가 이제 플러스 3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y의 변화량은 위아래로 따지는 건데 아래로 두 칸이지. 그래서 아래로 두 칸인 거는 음수인 경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돼서 얘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2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얘가 바로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셈인 거지. 이해가 될까,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지 있는 거 말고도 그냥 단순하게 식으로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도 기울기를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 3x. 그럼 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변화량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의 점이 필요해. 두 개의 점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점을 구할 거면 x에다가 0을 대입시켜. 그럼 y 값이 뭐 나오냐면 2가 나오고, 또 쉽게 x에다가 1을 대입시켜. 그럼 y 값은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온다고,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래놓고 비교하면 돼.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x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값끼리 비교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x좌표고 얘도 x좌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y좌표고 y좌표인 거잖아. 그래서 x 변화량을 구하려면 x좌표끼리 당연히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얼마만큼 변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1만큼 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y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로 증가했기 때문에 플러스 3만큼 변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럴 때 우리는 그럼 기울기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 3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기울기 같은 경우에 1차 함수에서 이 3이 얘들아 우연의 일치로 x의 개수랑 이 기울기가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항상 x의 개수가 기울기 값을 가져. 이거는 나중에 증명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텐데 일단은 너네들이 최소한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항상 주어질 텐데 여기에서 이 x의 개수인 a 값은 항상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를 뜻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b, 이거 내가 아까 x절편 y절편 말할 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항상 y절편을 뜻해 얘들아. 왜 y절편을 뜻하냐? y절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었냐면 x의 값이 0인 게 특징이었지. 그치?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함수에다가 x에다 0을 대입시키면 항상 a 값은 곱해지는 게 지워지면서 무조건 b만 살아남기 때문에 b가 바로 y좌표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 얘들아? 쌤이 지금 수업을 성질까지 나가려고 기울기까지 끝내고 이제 그래프의 성질까지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세 번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소단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쌤이 조금 선 넘었지만 얘들아 그래도 함수 이 부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쌤이 지금 다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 못한 것 같아. 너희들이 문제 좀 많이 풀어보고 질문 할 거 있으면 친구들하고 잘 이야기해보고 얘들아. 아니면 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쌤이 도와줄게. 알겠지? 그래, 굉장히 고생했고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공부는 결국에 뭐다? 복습이다. 알겠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잘 스케줄 짜서 공부 열심히 해 얘들아. 고생했어.